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지금의 대한민국, 그것은 결코 거저 얻어진 상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자유가 당연해지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국립현충원, 정갈하게 세워진 비석마다 눈물겨운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숙연한 마음으로 잊어선 안 될 역사를 떠올려 봅니다. 언젠가 영화에서 보았던 학도병의 이야기가 저에게는 특히 강렬한 인상으로 남았는데요. 전쟁으로 꽃다운 청춘의 생을 마감해야 했던 이들, 의로운 죽음으로 조국을 지켜낸 분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 나라 구하려고 피를 뿌리신 젊은이들, 역사의 책장 위에 꽃술을 놓으셨네. 조국의 포근한 흙 속에 웃으며 잠드옵소서.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난 우리가 인생 역전 드라마를 쓴 또 하나의 상징적인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여의도입니다. 과거 버려진 모래섬에 불과했던 여의도는 현재 한국의 정치, 금융, 언론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국회의사당을 비롯한 국가 핵심 시설이 여기 집중되어 있죠. 황폐한 불모지였던 여의도 위에 한국을 대표하는 건물들을 높이 세우며 세계적인 대도시와 견줄 만한 스카이라인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2002년까지 한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던 63스퀘어는 우리에게 고층 빌딩의 대명사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곳을 지날 때마다 한 번쯤 꼭대기층에서 서울을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했는데요. 이렇게 드론을 통해 다양한 시선으로 서울의 곳곳을 하늘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되었으니 저의 작은 소원 하나가 이루어진 셈이네요. 여의도 중심부의 길게 뻗은 공원에는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광장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행사나 공연이 풍성하게 열립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여의도 하면 3대 방송국을 떠올리곤 했는데요. 2000년대 중반부터는 균형 발전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에 따라 방송사들이 하나둘 여기 상암 디지털 미디어시티로 옮겨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뷔 후에 주로 활동한 곳도 바로 여기 상암이었죠. 미디어, IT 계열의 기업들이 이 일대에 모여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분위기와 첨단 시설은 창작의 불씨를 담겨주고 있죠. 앞으로 이곳에서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우리의 콘텐츠와 기술이 더 많이 탄생하여 새로운 한류 열풍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디지털 미디어 시티 근처에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 개막전과 대한민국과 독일의 4강전이 열린 경기장이죠. 이곳은 영국의 축구 전문지에서 선정한 세계 10대 축구 경기장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는데요. 방패형과 배의 돛대를 재해석한 디자인이 서양인에게는 독창적으로 와닿았나 봅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저는 이 경기장에서 K리그를 관람하면 얼마나 재밌을까 하고 가끔 생각해보곤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에겐 이 경기장에서 공연했던 순간들, 그때의 전율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을 위한 콘서트에 선후배, 동료 가수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서울의 압축 성장으로 이뤄낸 성공신화 이면에는 무너진 생태를 되살려야 하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난초와 영지가 자라는 섬이라는 뜻의 난지도는 한때 꽃섬이라고 불릴 정도로 향기로운 섬이었습니다. 하지만 쓰레기 매립지로 지정된 이후 이곳은 생명이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으로 빠르게 변해갔고 서울의 골칫거리로 전락했는데요.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이 일대의 주 경기장이 세워지면서 본격적인 난지도 복원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 결과 난지도에는 다시 생명이 찾아들었고 이제는 생태공원으로 꾸며져 계절마다 색다른 정관을 연출합니다. 바람에 춤추는 억새 물결과 아름다운 노을에 흠뻑 취할 수 있는 곳, 이제 난지도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고 싶은 아름다운 풍경이 있기 때문이겠죠? 생명력을 되찾은 난지도는 멋진 하늘공원이 되었습니다. 여기 한강 가운데 또 하나의 섬이 있습니다. 양화대교를 지나가다 만날 수 있는 선유도 공원입니다. 본래 선유도는 선유봉이라는 작은 언덕이었습니다. 서울에 살던 옛사람들은 이 선유봉에 와서 풍류를 즐겼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현대에 들어 개발이 거듭되면서 과거 아름다운 정취를 간직한 선유봉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후 선유도엔 정수장이 들어섰고 2000년까지 서울 서남부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정수장이 폐쇄된 후에는 이곳에 남아있던 구조물을 재활용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생태공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한강이 선사하는 시원한 전망과 함께 현대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는데요. 선유도의 아름다운 변화는 파괴된 도시의 생태를 되살린 좋은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에서 맑고 푸른 하늘을 만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캐한 미세먼지로 하늘마저 빌딩처럼 회색빛으로 물드는 날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이 거대한 도시를 관찰하며 지나온 시간을 돌아봤습니다. 개발에 눈멀어 도외시했던 자연의 파괴는 빠른 발전의 대가로 얻은 뼈아픈 교훈이었습니다. 서울이 인류 도시를 목표로 빠르게 돌진하는 동안 자연은 우리에게 진정한 풍요가 무엇인지 되묻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늦게나마 그 물음에 답했고 많은 노력 끝에 그중 몇 곳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나 통할 수 있는 21세기 도시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서울은 지금도 그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편 우리가 하늘에서 만나게 될 새로운 도시는 떠오르는 국제도시 인천입니다. 저 수호와 떠나는 대한민국 하늘여행에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